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장성훈 대표입니다. 표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지를 사랑합니다. 실제 장성훈 대표는요, 이 대지를 중심으로 문화원을 만들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대지를 보고 또 느끼고 맛보고, 심지어 이처럼 수제 햄이나 혹은 수제 떡갈비, 또 삼겹살, 심지어 돈 육포까지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이런 다양한 대지를 중심으로 한 사업으로 110억 원이 넘는 그런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장성훈 대표는요, 1962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났습니다. 4남매 중에 막내였고요. 아버지가 한학제였습니다. 그리고 서당의 훈장이었고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일단 돈 버는 일이라고는 하지 않았죠, 전혀. 결국은 어머니가 삭바느질로 4남매의 생계를 계속해서 이어갔을 정도니까요. 항상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장성훈 대표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분해하고 조립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절개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크면 공대에 진학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공학자로 커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이없는 사고였습니다. 보기에는 쇠뭉치 같은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은, 손에 한 손에 잡히는 그런 물건을 들고 놀다가 그만 그 쇠뭉치가 터지고 말한 거예요. 강원도 양구였으니까 아마도 수류탄이나 혹은 포탄이나 이런 것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겠죠. 그것도 뭐 6.25 전쟁이 끝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었으니까요. 그 사고로 왼쪽 손가락을 하나 잃고 맙니다. 그때 장성훈 대표는 공대의 꿈이 좌절됐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심지가 굳고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들은요, 점점 좀 달라집니다. 막내였던 관계로 이미 객지에 나가 있던 형들이 중학교는 졸업해야 된다, 검정고시라도 봐라 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장성훈 대표는 형들의 말이라면 정말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였으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공부에 대한 열정을 불태웁니다. 물론 중학교 검정고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었고요. 또 어머니 제안으로 대관령 축산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가축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소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그냥 자연스럽게 길러주는 줄 알았는데 실제 공부를 해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자를 개량해서 또 시골에다가 이렇게 분양을 해주고 또 그들이 커서 나중에 좋은 씨앗이 돼서 또 분양을 해주고 그런 사실이 숨어 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돼지에 대한 관심은 남달랐습니다. 실제 장성훈 대표가 어떤 돼지가 좋은지 선별법을 연구하고 또 분석할 정도로 돼지에 관심은 지대했습니다. 그 결과 26살 때 돼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수 품종 돼지 선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었죠.
그리고는 1990년엔 경기도 안성에 있는 주식회사 다비육종이라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 회사는 전문 육종 회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형 씨돼지를 생산해서 비육돈으로 농가에다가 공급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장성훈 대표는 돼지를 선별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검정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자격증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비육돈 농장에 가서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영업을 언제 해봤겠습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한 그야말로 순둥이 사회인인데 어떻게 영업을 해봤겠습니까? 근데 있잖아요, 용기만 있으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장성훈 대표는 무작정 있잖아요. 아무리 영업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돼지를 싣고 농장을 가는 거예요. 마치 대학 졸업 후에 이 농장 저 농장을 다니면서 경험을 축적했듯이 비육돈을 싣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돼지를. 그랬더니 농장주들은요, 그 비육돈을 자기가 아주 선택한, 쉽게 말하면 자기한테 가장 어울리는 돼지만 선별해서 눈대중으로 그것도 정확히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농장주와 저 농장주가 좋아하는 돼지 스타일을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요, 원하는 돼지만 싣고 가는 거예요. 이 농장주는 발굽이 튼튼한 돼지만 좋아하더라고. 발굽이 튼튼한 돼지만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사는 겁니다. 또 저 농장주는 젖꼭지가 14개 있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또 다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엉덩이가 튼실한 그런 돼지를 좋아하는 농장주에게는 그런 돼지만 공급합니다. 당연히 구매는 좋아지고요. 농장주들 반응은 놀랄 정도로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매출은 늘어나고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다비 육종이라는 회사는요, 아주 작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장성훈 대표가 이만큼 뛰어다닌 덕분으로 업계 3위까지 껑충 뛰어오르는 거죠. 물론 장성훈 대표도 영업부장으로 승진을 하고요. 그런데 잘 나가잖아요.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사업이란 정확한 시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사장이 눈치를 채고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강원도에다 대리점을 내줄 테니까 거기서 먼저 시작을 해라 하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뭐 사업을 하기 전에 대리점을 내가 운영하면서 경험을 더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렇게 장성훈 대표는 강원도에 대리점을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에 다비육종에서 했던 것처럼 고객의 만족에 확실하게 부합되게끔 움직였던 거죠. 그러니까 매출은 쑥쑥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농장주들의 볼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돼지가 아니네. 근데 왜 이런 돼지를 보냈지? 장성훈 대표가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농장주들의 볼멘 소리는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고객 만족에 익숙한 장성훈 대표는 그 즉시 뛰어갑니다. 근데 정말로 뛰어가 봤더니 아이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강원도에 대리점을 운영하라고
정말 큰 제안을 하고, 그래서 나도 대리점을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 매출액이 쭉쭉 올라가고 있는 순간 그 사장님은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질 나쁜 대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객들 떨어져 나가라 이거죠. 너는 그까지만 크면 된다 이거죠. 그야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빡 치는 거예요. 배신감이 들죠. 성질이 날 수밖에요. 그 즉시 다비육장이라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요. 대리점도 문 닫아버려요. 이제는 내가 직접 농장을 운영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97년에 근보농장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육돈 160마리를 도입을 해서 이제 농장 운영을 첫 시작을 해봅니다. 첫 시작은 늘 흥분되는 거예요. 신나고요. 그러니까 직접 혼자 뛰어다니면서 사료도 구입하고요. 농장도 점검을 하고, 그리고 거래처 영업도 직접 나갑니다. 이제는 내 거니까. 그러면서 최상의 돼지만 사육하기를 고민합니다. 육질이 우수하고 맛도 명품인 그런 돼지를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합니다. 당연히 계약은 점점 증가되고요. 어떤 데는요 3개월 단위로 이제 정기 공급을 해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농장의 성장 속도는 비약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되면요 항상 문제가 돼요. 호사다마라 했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일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근보농장을 만들어서 이제야 겨우 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1997년 말에 IMF 외환위기가 팡 하고 터지는 겁니다. 어느 때부터는 이 돼지에 먹일 수 있는 사료를 구입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이 돼지를 땅속에 파묻어야 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심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CEO들은 정면 돌파합니다. 밀고 갑니다. 불도저처럼요. 장성훈 대표는 이렇게 위기 속에서 많은 돼지들을 자기가 파묻기 전에 가져오고요. 그 돼지를 키웁니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났습니다. 위기도 서서히 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IMF 외환 위기가 종결됐다는 정부의 선언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돼지값은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는 거죠. 거래처는 점점 많아지고요.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전 거래처가 다 확보가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파묻을 돼지들을 내가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많은 돼지를 데리고 있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래처에서도 다 나에게로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매출은 급증하고요. 빚은 탕감되어 버립니다. 한 방에. 그렇게 장성훈 대표는 최악의 위기를 최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이 모이니까 사업에 대한 확장의 꿈을 펼칩니다.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떤 사업을 하면 더 벌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돼지를 가지고 돼지를 소재로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확장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돈이 이제 생겼으니까요. 바로 그때 강원도 인공수정센터가 폐쇄된다는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본인이 강원도가 고향이잖아요. 즉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왜 폐쇄하느냐 하고 안을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봤더니 경란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의 영업 실패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정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봅니다. 다행히 나에게는 주머니에 돈이 거득했습니다.
그렇게 장성훈 대표는 2000년에 인공수정센터 CEO로 취임을 합니다. 장성훈 대표가 인공수정센터 CEO로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한 노력이 경영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장성훈 대표는 곧바로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원칙,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고객에게 납품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수태지를 직접 검증을 합니다. 그 대지의 정액을 채취해서 영업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일단 아는 농장이 먼저 갑니다. 그동안에 쌓은 내 신뢰가 있잖아요. 장성훈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농장을 찾아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받아주는 거죠. 게다가 정액만 파는 것이 아니라 수태지에 대한 정보까지도 다 주는 거죠. 뭔가 남과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농장에서 장성훈 대표를 찾기 시작합니다. 좋은 정액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 그 정액에 대한 수태지 정보도 제대로 공급을 하고,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도 고객 만족을 만든 거죠.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요, 아무래도 돈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04년에 장성훈 대표는 안성 건보농장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주식회사 건보 6종을 설립한 다음에 종돈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합니다. 정말로 확장하는 대로 성공하기란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잘 되던 가게를 2배로 늘리면 어느 날 가게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확장이라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면서 그야말로 야단법석이 났을 때 저 집이 맛있는 집인가 보다 하고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먹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갔더니 줄은 온데간데 없고 가게만 더 넓어졌어요. 그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이 맛이 없어졌나 보다, 아니면 주인이 바뀌었나 보다 하면서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게는 점점 잊혀지는 거죠. 그만큼 확장이라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성훈 대표에게는 확장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시대지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 가공업에도 진출합니다. 포장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소세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쪽까지도 직접 진출을 해서 유통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매출은 증대되고요, 판매는 나날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돼지의 정액을 채취를 해서 수정을 시켜서 아기 돼지를 거쳐서 그리고 큰 비육동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육가공도 하고요, 이렇게 가공식품도 만들고요. 바로 이 전체 과정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장성훈 대표는 2010년에 돼지 체험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농장은 좀 큰 데로 확장 이전합니다. 그런 체험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니 러시아 견학단들이 방문해서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야, 돼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육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요. 심지어 그들은 우리에게 수출해 주면 안 되겠느냐, 아주 크나큰 제안까지 옵니다. 한 번의 생각이 체험 시스템을 만들어냈고요, 체험 시스템이
결국은 수출로까지 이어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초로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서류로만 가능했습니다. 바로 2010년 말에 구제역이 전국을 강타하면서요, 그야말로 대재앙을 맞았습니다. 장성훈 대표도 2만 5천 두가 넘는 돼지를 매몰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권은 다 물 건너갔고요. 본인 스스로는 그야말로 망연자실이죠. 정말 돼지우리에 가봤더니 돼지는 한 마리도 없고 조용한 거예요. 펑펑. 정말 눈물만 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소리 들려야 될 돼지의 꽥꽥거리는 소리는 안 들리고요. 조용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나보세요. 그때 오는 좌절감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텅 빈 농장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눈물을 흘리는 일 외에는 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장성훈 대표는 처음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처음에 돼지의 정액을 채취를 해서 저렇게 가공식품까지 만들기까지 전 과정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체험 시스템 한번 해보자. 거기다가 브랜드를 붙입니다. 돼지 문화원이라는. 실제로 좋은 시돼지를 수소문해서요, 정액을 채취를 하고 실제 그 정액을 판매도 하고 또 인공수정도 시킵니다. 그러면서 돼지를 늘려가는 거죠. 2만 5천 두나 되는 돼지를 다 땅에다 묻고 나서 정말 아무도 못하는 그 좌절감에서 다시 일어서서 좋은 시돼지를 통해서 900두까지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농장에다가 정말 돼지 문화원을 만들어냅니다. 개장 이후 4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는 폭발적이었고요. 매출액은 당연히 점점 성장할 수밖에요. 처음에는 50억, 60억 하던 것이 이제는요 110억이라는 그야말로 하나의 중소기업으로 단단하게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이것은요 장성훈 대표가 갖고 있는 불도저식 경영 방식 때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일은 반드시 추진을 하고요. 또 끈기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게끔 자양분을 심어주는 거죠. 먼저 자기가 도전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장성훈 대표는 축산 문화를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문화원이 이제는 업계 1위를 넘어서 세계 명물이 될 날도 그렇게 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